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이씨입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 두 편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난 쥐가 너무 싫어. 다 큰 남자가 그런 걸 무서워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쥐 공포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나는 쥐가 정말 싫어. 얼마 전까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있었어. 이건 그 이야기야.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구한 자취방은 집세가 싼 낡은 주택이었어. 학생보다는 혼자 사는 일용직 노동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지. 하지만 처음으로 집을 떠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가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면 항상 신경을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쥐가 뭔가를 갉아먹는 것 같은 소리. 나는 원체 좀 예민한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자. 그런데 그 소리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쥐 소리라니. 점점 더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쌓였어. 귀를 막고 자려고 해도 쥐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져서 도저히 잠을 들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몇 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 며칠 뒤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발견했어. 벽 한쪽에 작게 뚫린 구멍. 분명 쥐가 뚫어놓은 구멍이었을 거야. 그동안 들리던 소리가 쥐가 그 구멍을 뚫기 위해 갉았던 소리였던 거지. 나는 그 길로 뛰쳐나가 쥐약과 식빵을 사왔어. 식빵에 쥐약을 듬뿍 섞어 구멍 안으로 밀어넣었고 나무판을 두 겹으로 못질해 단단히 막아버렸지. 다행히 그 이후로 갉아먹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 쥐약을 그렇게 퍼부었으니 한 방에 죽은 게 분명했어. 그 일이 불과 이틀 전이야. 그날 이후로는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어. 며칠 뒤 친구를 자취방으로 초대했어. 여기야. 좀 허름해도 난 여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옆집에서 모자 쓴 남자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어. 뭐야 저 사람? 나 옆집 사람인데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가끔 마주칠 때 내가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아줘. 사실 나도 그 남자를 거의 본 적이 없었어. 배달 음식을 받을 때나 잠깐 얼굴을 보았지. 평소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 백수처럼 집에만 있던 사람이 웬일로 나온 거지? 우린 잠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들어갔어. 방에 들어와 친구가 담배를 깜빡하고 안 샀다며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나갔어. 나는 그동안 방구석을 정리하기로 했어. 그러다가 막아놓은 구멍 근처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하나 발견했어. 구석에 있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거야. 뭐지? 나는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보았어. 살려주세요. 옆집에 갇혀 있어요. 남자가 저를 학대하며 음식도 주지 않아요. 큰 소리를 내면 그가 알아챌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막아놓은 구멍을 보았어. 며칠 전 쥐약을 잔뜩 섞은 식빵을 구멍 안으로 밀어넣은 기억이 떠올랐어. 그리고 오늘 아까 그 남자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가는 모습까지. 그때 친구가 편의점에서 돌아왔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나는 얼른 쪽지를 숨겼어. 그런데 집을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깔끔한데? 쥐는 없는 것 같아. 친구 말이 맞았어. 처음부터 이 건물에 쥐는 없었던 거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지인 중에 미술을 전공하는 누나가 있었어. 그 누나는 대학에 들어갈 무렵부터 집안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다고 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큰오빠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작은 오빠는 갑작스러운 열병에 걸려 죽다 살아날 정도로 크게 아팠대. 주변 사람들도 많이 걱정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누나만 유독 아무 탈 없이 건강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누나의 오랜 단짝 친구마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난 뒤로는 누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해.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나는 누군가 자기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몸이 소미불을 덮은 것처럼 덥고 답답해졌대.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친척 어르신께 부탁해서
무당집까지 가보게 됐어. 첫 번째 무당은 누나를 보자마자 다른 점집 주소를 써주면서 거기로 가보라고 했대. 두 번째 무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4~5명의 무당의 소개를 거쳐 소개받은 점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의 무당이 누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 여기 앉아 있어야 하려니 왜 손님 자리에 앉아 있냐? 그러면서 무당은 누나와 자리를 바꾸자고 했대. 친척 어른이 화를 내며 말했어. 아니, 그럼 얘를 무당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무당은 기어이 누나를 무당 자리에 앉혔대. 누나는 시키는 대로 앉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졌다고 해. 그걸 본 무당이 말하길, 겉봐, 얘는 태어날 때부터 무당이었어. 신이 무릎에 앉혀놓고 무당하라고 하는데 어딜 밖으로 나더라. 그러면서 무구를 가지런히 정리했어. 그 신의 이름은 나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기억나지 않지만 무당들이 모시는 신 중에서도 꽤 높은 급의 악신이라고 했어. 무당은 말했대. 주변 사람들 살리고 싶으면 얘 신내림을 해야 해. 하지만 친척 어른은 안 된다고 따지면서 누나를 데리고 돌아왔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척 어른마저 크게 다쳐 입원까지 하셨다고 해. 누나는 결국 혼자서 다시 무당집을 찾아갔고, 그 무당은 누나를 아주 극진히 모셨다나 신이 깃든 몸이 왔다. 무당은 말했어. 누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해. 어렸을 때부터 신이 늘 곁에 있다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내 신부가 되어야 한다. 나를 모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무당이 되는 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자 신이 질투심과 심술을 부리며 누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거라고. 무당은 누나에게 물었어. 몸이 답답하냐? 포근하냐? 꽉 조이냐? 그러면서 신이 누나를 너무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그런 거라며 빨리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보챘어. 그 후로 누나는 본가와 지인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 나중에 지인이 누나가 무당이 된 이후의 모습을 봤다고 말해줬어. 엄청 미인인데 머리카락이 징그러울 정도로 긴 여자가 누나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꽁꽁 감싸고 있었고, 계속 얼굴 한번 들여다보고 볼 한번 쓰다듬어보고 아주 예뻐 죽겠다는 얼굴로 만지다 껴안더라. 그런데 나랑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무섭게 굳어서 도망쳤지. 누나를 알던 사람들은 지금도 누나와 연락을 끊고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며 지내고 있어. 오늘은 짧은 이야기 2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꾼 김씨가 실제로 쥐를 무서워해서 골라온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쪽지를 숨기는 장면이 더 소름 끼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귀신에게 사랑받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무속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신의 의지에 휘말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